전립선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견과류 3가지와 매일 섭취해야 할 견과류 4가지. 만약 PSA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었다면 식단, 수면, 심지어 간식으로 먹는 음식까지 삶의 모든 부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늘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심장에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좋은 지방이 가득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전립선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인기 있는 견과류 중 일부는 염증을 조용히 증가시켜 PSA 수치가 안정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몇 주 전 64세 환자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아몬드, 캐슈넛, 땅콩 같은 혼합 견과류를 먹는데 PSA 수치가 계속 오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만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이 전립선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제한하거나 피해야 할 견과류 3가지와 차분하고 균형 잡힌 PSA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선택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간식 계획 1가지도 포함했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SA는 별표 전립선 특이 항원, 프라스테이 스피시픽 엔터전, 별표의 약자입니다. 이는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샘인 전립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PSA 수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염증, 전립선 비대, 심지어 특정 활동이나 감염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PSA 수치가 높다는 것은 신체가 뭔가 나를 자극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매일 먹는 음식이 그 자극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단은 신체의 염증 균형, 즉 우리 몸이 얼마나 쉽게 진정되거나 악화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립선은 염증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견과류가 등장합니다. 견과류는 식이지방의 가장 농축된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견과류에는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성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견과류는 오메가-6 지방산이 높아 이미 호르몬이나 전립선 불균형이 있는 경우 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점은 도움이 되는 견과류와 해로울 수 있는 견과류 둘 다 건강한 간식 봉투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은 고마워할지 모르지만 전립선은 소리 없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과류가 진정으로 몸을 지지하고 어떤 견과류를 제한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PSA가 정상보다 높다면 말입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의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식단이나 보충제를 변경할 때는 항상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PSA를 모니터링하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전립선 친화적인 음식 및 PSA 추적기를 무료로 원하시면 아래에 체크리스트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고정된 댓글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매일 현명한 교체를 하고 진행 상황을 자연스럽게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한 페이지 가이드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PSA 수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제한하거나 피해야 할 견과류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하거나 피해야 할 견과류 3가지 4번 땅콩과 땅콩버터. 땅콩은 저렴하고 바삭하고 단백질이 가득하며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땅콩은 진정한 견과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콩은 콩과 식물이며 콩이나 렌틸콩과 같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 몸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나무 견과류와 달리 땅콩은 종종 장기간 보관되어 아플라톡신, 간을 자극하고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천연 곰팡이, 이 자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간에서 멈추지 않고 면역 체계를 통해 퍼져나가 전립선 주변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염증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량의 오메가-6는 필수적이지만 오메가-3가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체는 염증 상태로 전환됩니다. 염증은 PSA를 높이는 주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땅콩 버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많은 브랜드가 설탕, 소금, 수소 첨가율을 첨가하여 단순해야 할 음식을 친염증성 페이스트로 만듭니다. 심지어 천연 땅콩 버터도 과식하기 쉽습니다. 2숟가락만으로도 순식간에 수백 칼로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 부드러운 질감을 좋아한다면 아몬드 버터나 호두 버터로 바꾸세요. 이들은 비타민 E, 항산화제, 그리고 더 부드러운 순환과 차분한 전립선 환경을 지지하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땅콩은 인기 있지만 PSA가 원하는 것보다 높다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간식일 수 있습니다. 삽투 캐슈넛은 부드럽고 버터 맛이 나며 혼합 견과류 팩에 건강하다고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관해서는 겉보기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포화 지방이 높고 오메가-3 지방산은 낮습니다. 이 조합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미 전립선 자극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몸에게는 너무 많은 캐슈넛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소량은 무해하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비뇨기계가 민감한 남성에게는 특히 경미한 전립선 부종이나 비뇨기 증상이 이미 있는 경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문제는 소금입니다. 대부분의 볶은 캐슈넛은 소금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며 이 나트륨은 혈압과 수분 저류를 높일 수 있으며 이 둘 다 골반 부위를 조이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나쁘지 않지만 매일 먹는 습관이 아니라 가끔 먹는 간식처럼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은 선택, 대신 피스타치오를 시도해보세요. 비슷한 부드러운 바삭함과 만족스러운 맛을 가지고 있지만 항산화제, 섬유질,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고 염증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성 스테롤이 더 풍부합니다. 매일 짠 캐슈넛 한 줌보다 일주일에 몇 번 피스타치오를 소량 먹는 것이 몸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삽3 마카다미아 너트,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마카다미아는 종종 고급 견과류라고 불리며 풍부하고 버터 맛이 나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 핵심 문제는 지방의 종류가 아니라 양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극도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작은 한 줌만으로도 200칼로리 이상과 20g의 지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먹거나 다른 음식과 균형을 맞추는 것을 잊으면 그 추가 지방은 조용히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과도한 체지방은 높은 염증,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실제로 PSA 수치 상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카다미아가 기술적으로 좋은 지방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좋은 것은 여전히 신진대사와 전립선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는 양 조절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부드럽고 풍부하며 만족스러워서 과식하기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봉투의 절반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핵심입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의 습관이 아니라 작은 토핑이나 드문 간식으로 가끔 즐기세요. 더 나은 선택, 비슷한 부드러움을 원하지만 더 많은 영양 균형을 갖춘 견과류를 찾는다면 호두를 선택하세요. 호두는 칼로리가 더 낮고 오메가-3가 높으며
전립선과 심장 건강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맛이 환상적이지만 PS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적을수록 확실히 더 좋습니다. 이제 전립선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견과류 3가지, 땅콩, 캐슈넛, 너무 많은 마카다미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몇몇 견과류는 정반대의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가 염증을 진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심지어 건강한 PSA 수치를 자연스럽게 지원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의 진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 친화적인 지방의 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섭취해야 할 더 나은 견과류 4가지. 4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그리고 아연이 풍부합니다. 이는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강력한 삼총사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UCLA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서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남성들이 콜레스테롤, 항산화제 수준, 그리고 염증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의 변화에서 개선을 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호두가 단순히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염증 상태로 머물지 않으면 균형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생물학적 스위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호두는 또한 오늘날 많은 식단에서 부족한 진정한 식물성 오메가-3를 가진 몇 안 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혈류를 개선하고 뇌 기능을 지원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립선 조직을 더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1줌, 즉 통호두 약 7개 또는 반쪽 14개면 충분합니다. 섭취 방법, 으깬 호두를 오트밀, 샐러드 또는 요구르트에 추가하세요. 베리나 꿀을 약간 뿌려 먹으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또는 책상 근처에 작은 봉지를 두어 하루 중 몇 조각을 먹으면 가공된 간식을 쉽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심장 건강을 넘어 전립선에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삽투 아몬드는 매일 섭취할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히고 다재다능한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가득하여 전립선 내부의 섬세한 세포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산화로부터 신체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호르몬 조절, 혈액순환 및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전립선, 심장, 신진대사가 모두 함께 이점을 얻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몬드는 또한 혈당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늦게 간식을 먹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몬드 몇 알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설탕 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양과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꿀을 발라 볶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맛을 낸 아몬드는 피하세요. 이러한 버전은 종종 나트륨과 첨가당으로 가득 차 있어 건강상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생 아몬드나 건조하게 볶은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하루에 약 10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트밀에 섞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사과나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과 함께 간단한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는 깨끗하고 단순한 에너지원입니다.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심장, 정신, 전립선을 지원합니다. 삽쓰리 피스타치오는 작고 다채로우며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혈류,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전반적인 전립선 편안함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식물성 스테롤, 비타민 B6, 그리고 특히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화합물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천연 분자입니다. 더 나은 순환은 더 나은 영양소 전달과 전립선 세포를 위한 더 균형 잡힌 환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감마 토코페롤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구를 통해 산화 스트레스 감소 및 더 차분한 염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PSA를 자연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1년에 한 연구에서 피스타치오를 단 3주 동안 매일 섭취한 남성들이 혈관 건강 개선과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 지표 감소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실제 결과입니다. 섭취 방법, 무염 피스타치오를 선택하세요. 하루에 약 1온스, 즉 약 45에서 50개 정도입니다. 껍질을 하나하나 까는 것은 속도를 늦춰 칼로리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먹기 쉽게 만듭니다. 피스타치오를 오후 간식으로 즐기거나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 드세요. 단순한 바삭한 간식이 아니라 순환을 강하게 유지하고 전립선을 차분하게 만드는 조용한 방법입니다. 사포 브라질너트, 적당히. 브라질너트는 크고 바삭하며 종종 간과되지만 각 너트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강력한 미네랄인 셀레늄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남성 건강에 가장 중요한 미량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항산화 방패처럼 작용하여 산화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및 복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셀레늄 수치는 면역 반응 개선, 갑상선 기능 개선,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전립선 관련 염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셀레늄에 관해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으면 실제로 피로, 손톱 부러짐 또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하루에 단 한두 개의 브라질 너트만으로 필요한 모든 셀레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보충제가 필요 없이 자연이 제공하는 완벽한 일일 복용량입니다. 단독으로 즐기거나 호두 및 아몬드와 섞어 과도함이 아닌 균형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간식으로 드세요. PSA를 추적하거나 전립선 건강을 자연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이 작은 꾸준한 습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견과류와 섭취해야 할 견과류를 알았으니 실제로 따를 수 있는 간단한 일일 계획으로 모두 통합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맞는 작고 꾸준한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아침,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다진 호두와 아몬드 몇 조각을 오트밀이나 요구르트에 추가하세요. 깨끗한 에너지, 꾸준한 집중력, 그리고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지방을 처음부터 제공할 것입니다. 오후, 점심때 배가 고플 때 피스타치오 한 줌, 약 1온스 또는 45에서 50개에 손을 뻗으세요. 바삭하고 만족스러우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혈류와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땅콩이나 캐슈넛을 건너뛰세요. 대신 셀레늄 보충을 위해 브라질너트 한두 개를 즐기거나 찐 채소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을 뿌려 우리 몸이 좋아하는 더 많은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을 추가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면 충분합니다. 총 1에서 1.5온스 정도입니다. 더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분 공급은 몸이 건강한 지방을 처리하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식단이 아니라 단순하고 꾸준하며 전립선 친화적인 루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PSA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항상 심각한 경고 신호인 것은 아니지만 이봐, 나는 약간의 염증을 줄이고 약간의 균형이 더 필요해라고 말하는 신체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음식 선택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한하거나 피하세요. 땅콩, 캐슈넛, 그리고 너무 많은 마카다미아 너트. 이들은 전립선이 필요하지 않은 추가 칼로리, 오메가-6 지방 또는 자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선택하세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그리고 매일 한두 개의 브라질 너트. 이들은 오메가-3, 비타민 E, 셀레늄, 그리고 더 부드러운 순환, 더 차분한 염증,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는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간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현명하게 간식을 먹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작고 매일의 교체는 몸을 강하게 유지하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PSA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행과 꾸준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전립선 건강을 더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50세 이상의 다른 남성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무료 전립선 친화적인 음식 및 PSA 추적기를 잊지 마세요. 아래에 체크리스트라고 댓글을 달면 고정된 댓글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며 당신의 몸이 받을 자격이 있는 차분하고 균형 잡힌 지원을 제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SA를 자연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일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